한국 지방자치 행정체제 이대로 좋은가 고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상으로 정세욱 교수님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최병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항상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이 생각했거나 또 제가 고민하는 그 부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보시고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좀 좋은 고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공무원들은 뭐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볼 때는 우리는 아직까지 왜 지방자치 하려니까 이런 장애물이 많은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행정구역 변화 실태는 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총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도 결정적인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1995년도 지방자치제 부활하면서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한 이유는 자치가 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통합 2010년대 마창진, 청주시 군의원이 최근에 이제 편입이 된다. 이런 사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단청제, 세종특별자치시, 광원특별,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중심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수원시정 연구원장 할 때 수원시가 당시에 제일 쟁점이 뭐냐면 특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창원, 수원, 용인, 고양 이 갖고 쟁점이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너희들만 왜 특례시를 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해서 요구된 게 전주, 수부도시 우리도 해야 된다, 청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시공간의 변화, 이게 보면은 여러분 한반도를 주변으로 이게 북경 일본입니다. 요 공간에 비행기 타고 요 2시간 거리 내에 100만 이상 도시가 85개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밤에 보면은 인공위성 사진인데 북한하고나 뭐 이런 특성이 갖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도시화율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이게 이제 도시화율, 그 다음에 지금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되는 비율,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바뀌는 패턴이 거의 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KTX가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바뀌는 분포를 보여주는데, 부산까지가 2시간 반이 걸리고, 가장 급속도로 많이 바뀐 것은 강릉이 1시간 12분, 무려 275분이 바뀌었다. 제가 거의 매일 인사동에 뭐 카페에 나갈 일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이야기를 다 엿듣습니다. 야, 이제 차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강릉으로 가야 된다, 어디 간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일일 생활권이고 도시국가가 된 그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많이 체험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굵기가 소요 시간인데 소요 시간이 이리 굵기가 짧아졌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우리 행안부에서 나오는 도시부의 인구를 전체 인구로 기준으로 했을 때 91.8%입니다. 세계에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국가, 2019년 1월 17일 코로나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수원시정 연구원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초창기에 대한민국 같이 급속도로 확산된 나라가 드물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한 사례를 내가
적시를 했는데 여기 2020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인데 이태원에서 늦게 여는 클럽은 12시 반에서 새벽 6시까지 하는데 여기서 밤새도록 클럽에 젊은이들 놀다가 전국적으로 새벽 되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제주도까지 확산되는 게 나타났어요. 이 친구들이 왜 제주도까지 확산되느냐. 놀다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대중교통용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비행기 요금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의 그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령화 사회 7%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미국은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인데 우리는 불과 26년. 이 패턴이 아까 세계 도시화율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행정체제, 지방자치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냐면,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직적이고 변화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체제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구역과 비슷하지만 거의 경직적인데, 그러나 체제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제도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 아까 제일 첫 번째 화면이 장애물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는 이 제도적 기속 때문에 주로 많이 오는 거다. 결국 경직성과 가변성 간의 갈등과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직결된 거다. 시간, 공간,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시간 개념도 있는데 상대적 시간 개념도 있다. 아까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과정을 2020년 5월 5일 날 당일치기로 6시간 만에 제주도까지 확진된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사는 시간되는 개념하고 일반인들이 사는 시간, 또 노인들이 사는 시간이 이 컨셉이 다 다르다. 거리와 공간, 이 공간은 아까 KTX가 물리적 거리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변화시키고 시간으로 전환되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 삶의 양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옷에는 융복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교집합론이라고 이제 워딩을 했는데, 여기 시간, 거리, 공간에 우리 집합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게 전체 토탈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룸이 확산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총량 체감을 총량 체정으로.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아마 이번에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의 발표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지방 소멸, 인구에 감소하는 거다. 그럼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단시일 내에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주어진 사항을 어떻게 잘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을 저는 절대적으로는 총량 체감하는 거지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총량 체정으로 가자. 상대 총량 체정 법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인구와 사람의 액티비티 활동, 그 다음에 이동성, 이걸 갖고 원이 하나 이거지만 이 원 하나 자체가 총량으로 가면 이 정도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휴먼 스케일하고 명동을 예를 해놨는데, 관광객이 많은데 서울이면 가장 많이 찾는 공간 중에 하나가 명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손님을 만나면 명동을 어떻게 가느냐 참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명동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영어로 치면 에리어 개념이거든요. 일정한 구역을 전제한 영역 개념, 면적 개념인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뭐라고 묻냐면 가로수길을 어떻게 가느냐, 가는 방향을 좀 말하게 달라.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답변하면서 느끼는 게, 왜 명동은 에리어 개념이고 가로수길은 라인 개념이냐. 이 가로수길, 이걸 카스케일이라는 이름을 제가 명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강북은 사람이 워킹 중심으로 공간이 개발됐어요. 다니다가 나중에 길이 필요하니까 확장하고 이렇게 이제 정비해 나갔는데, 강남은 그런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
격자용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자동차 시대가 돌으니까 자동차가 이용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라인 중심으로, 길 중심으로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도보를 벗어나서 바로 차로 갈 수 없잖아요. 걷고 그 다음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걸 둘에 접목하면은 우리가 훨씬 재밌지 않을까, 보다 효과적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가로수길이 아니라 신사동으로 갔으면은 명동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또 볼거리도 많이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공간의 모습으로 현지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관광객이 현재 찾을 때 대한민국 명동이 아니라 강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사동이 어디지, 이런 캐스천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카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워킹에 대한 관가가 길 중심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여기서 삼보 2자 2공 이 개념, 일주일에 3일은 보행, 이틀은 모바일 자동차, 이틀은 공간, 이게 이제 2, 3, 2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러분 4도 3천, 3도 4도 이렇게 바뀌듯이 이 개념이 바뀔 수 있는 거다. 여기서 바운스 엔젤이 뭐냐면은 여행자들이 여행하면서 짐을 캐리를 많이 들고 다니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행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카페에서 바운스 미국 그 맨하탄에 본사가 있는데 관계자가 방문을 했어요. 이 가게에서 우리 체인으로 연결되면은 고객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하다.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 엔젤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2, 3년 전에는 데일리 베이스로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가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짧게는 일주일, 보통 2주일, 한 달가량 가방을 맡깁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방 맡기고 그동안 어디 갔다 오시냐 하는 게 한 7, 80%가 어디 갔다 오냐면은 서울에 왔다가 2, 3일 스테이 하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냐 하면은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스테이 하다가 제주 갔다가 이게 대부분의 코스예요. 거기서 가끔 경주도 가고 이래 하긴 하지만 지금은 대세가 서울, 부산, 제주 2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일 정도 이런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휴먼 스케일 플러스 카 스케일 플러스 스페이스 스케일이 융복합되는 접목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컴퓨테이션 포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의 경제. 이 정부라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을 갖고 경쟁하는 거지만 정부는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갖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이 제공을 할 것인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트랙을 새로 구축해서 그에 적합한 제도, 시스템, 지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장 법규 중심인 획일적인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 투 트랙이든지 쓰리 트랙이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공익자본. 우리가 이제 사회자본 이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사회자본에서 공익자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좀 확장시킬 필요 있지 않겠느냐. 각종 협회, 그 다음에 관계 무수히 많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공 부분에 있는 관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본이 개인과 신뢰, 네트워크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만 협회,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정부의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기관이라면 이 공익자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고민하고 도출하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인생 자체도 일주일에 3일은 워킹으로 살고 이틀은 모바일로, 또 나머지 이틀은 뭡니까? 스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 저 외국 다 갔다 오시겠지만 외국에 가면 첫 번째 만나서 하는 유의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그 이 이름은 그 사람의 DNA에 관한 일. 그 다음 묻는 부분이 바로 출신 지역이 어디냐. 그게 리지널 DNA. 그래서 구역 개표는 리지널 DNA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커뮤니티와 관련될 때는 커뮤니티 DNA, 시티와 관련될 때는 시티와 DNA, 리지널 관련될 때는 리지널 RDNA 이렇게 했는데, 성공요체는 이 지역 유전자와 또 심리적 동질,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심리적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반감이 생겨서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나 커뮤니티 이익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한 구역 개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2020년도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내용 보면서 어느 정도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기관 구성 다양화, 이게 이제 기관 통합형도 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물꼬가 터졌다. 그에 대한 주민권리 강화 이런 부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연도가 시켜서 우리가 주요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인구에 대해서는 정량적 인구 관점이라기보다도 액팅 인구를 관점으로서 움직이는 활동.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패밀리 이미그레이션이 이주도 오고 이런 부분과 연동되듯이 액팅 인구를 기준으로 보는 관점. 살이도 이어보면 제가 사도 삼촌, 일주 한 달, 반년 한 달 살이, 공존, 과거와 현재, 고향 기부제 아마 어디 지금 다른 팬들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고향을 도우자는 그런 개념. 서울 사는 사람도 자기 고향살이 나들이 하고 하는 이런 고민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도도 그에 맞게끔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자체도 여러 가지 투서리, 투서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이제 멀티플스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그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건 멀티플 제도가 경쟁이 돼야 공공의 이익이 뭡니까? 생산성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면율을 제공해야 되는 게 지방정부도 기관구성 당원하고, 지금 지방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짝수인데 민주당, 공화당 동수인데나 싸우지 않는 데가 없어요. 모든 회의체는 짝수가 되면 홀수를 바꿔야 되는 거다. 그럼 홀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선거구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비례 대표를 선출한 방법을 통해서 홀수가 되도록 하는 이 고민도 언젠가 우리 학회에 관심 있는 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 제가 1995년 부활할 때 대도시에도 도시계획권을 자치구로 다 넘겼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도시계획권을 다 넘겨놓으니까 25개 구에 도시계획권을 받아서 시에서 종합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받아보니까 25개 구에서 상업용지만 왕창 늘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권을 해수해서 강력으로 갖고 왔어요. 대도시하고 일반 생활권이 다른 이런 지자체는 그게 성격이 다르다. 내가 서울시 되니까 그럼 김포가 그럼 서울시 김포구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지. 트랙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동경은 64개에서 60개로 바뀌었잖아요. 동경도하고 서울하고 딱 같은 건 뭐가 다냐 하면은 동경도 23개 특별구하고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뭐가 똑같았냐면은 적국 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6,000명을 똑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도 동경도는 26개 시가 있거든. 시의 인구 밀도는 5,500명이에요. 촌정 15개인데 그거는 밀도가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트랙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성이 다른 걸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려고 하면은 그거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합치냐 말 거냐, 합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수행이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획일적인 시스템으로서 하기 곤란하고, 그게 바로 윈윈으로 가는 전략이 아닌가. 대경통합, 이 부분도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구 경북 통합은 두 기관 단체장이 합의를 봤다는 게 신경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지금 형식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액팅에 닿으면 무수한 장애 요인이 있고 안 될 거다. 반드시 제1의 관건은 주민들과 같이 컨센서스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 이게 이제 메가서울에 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 있고, 대경 통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지금 뭐 퀴즈라 그럴까? 여기에 이래 보시면은 9개의 점이 있는데, 이걸 4개의 선으로 연결해서 다 연결하는 방법.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 5개의 선이 돼야 연결되는 것이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 생각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왔어. 4개 하면 딱. 사고의 틀을 우리가 울타리에 갇힌 사고에서 깨어나야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를 그런대로 풀기가 어렵다. 지금 두 가지 쟁점, 메가시티나 대경통합, 이게 무수한 이슈가 많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가 제기된 게 몇 가지 이렇게 뭐 나열만 해놨습니다만도, 설명한 내용 중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토론 기회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물이 닿는 그릇의 모양이 달라지듯 지방자치와 혁신을 담는 그릇도 다양해야 한다. 단품 면녀에서 다품 면녀로, 원트랙에서 투어 멀티플 트랙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총량 체감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총량 최정 시대에 맞는 지방 정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